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얼굴을 뵙고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렸어야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오늘 우리 남서울대학교 어떤 학교인지 또 어떤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남서울대학교 홍보 영상 간단하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부르다, 세계가 부르다. 남서울대학교. 네, 여러분들 영상에 나오고 있는 여기 교수님들이랑 여기 학생들이 실제로 우리 남서울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로 저희가 구성해서 영상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남서울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다양한 채널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남서울대학교에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서울대학교는 94년 3월에 개교한 올해로 27년 된 좀 상대적으로 좀 젊은 학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처음에는 8개 학과 840명으로 조금 소박하게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5개 단과대학, 36개 학과, 그리고 3개 융합학과, 그리고 6개의 연계 전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입학 정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전체 입학 정원 같은 경우는 약 2,187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재적생 수는 다 합치면 한 12,500여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절대 작은 대학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학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계속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여기 보시면 미래융합대학의 가상증간현실 융합학과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어떤 학과냐면 여러분들 AR, VR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뭐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래픽 디자인, 웹 디자인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우리 이 가상증간현실 융합학과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과대학에는 뭐 익숙한 학과들이 쭉 많으실 텐데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뭐 건축학과, 멀티미디어학과 뭐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 보시면 드론공간정보공학과가 저희가 작년부터 공간정보공학과에서 드론에 대한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추가하면서 드론공간정보공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한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창조문화예술대학에는 뭐 디자인 계열이나 음악 계열의 실기 위주로 선발을 하는 학과들이 있고요. 또 글로벌 상경대학에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좀 익숙한 학과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뭐 유통이나 뭐 무역, 뭐 광고, 어문 계열 학과들도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스포츠 비즈니스학과와 보건의료복지대학의 이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이 2개 학과는 저희가 작년부터 실기 위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준비하셨던 친구들은 지원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보건의료복지대학에 여기 보시면 치위생, 물리치료, 간호, 임상병리, 응급구조 이 5개 학과는 의료계열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보건이나 또 복지계열 학과도 우리 학교 남서울대학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과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계열 5개 학과와 실용음악학과를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학과는 전과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입학 정원 대비 50%로 저희가 올해부터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선택하셨던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거나 좀 진로가 변경되신 분들은 2학년 때 우리 남서울대학교 전과제도 자유롭게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유연한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 대학 선택을 하실 때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4년제 대학교의 전국 4년제 대학교 평균 취업률이 약 한 6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남서울대학교의 3년 평균 취업률이 약 68.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취업률보다도 한 4% 정도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단순하게 취업만 많이 시켰느냐? 아닙니다. 우리 남서울대학교는 여기 보시면 유지취업률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기간에서 8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유지취업률이라는 통계치로 잡히게 됩니다. 이 유지취업률도 76%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장학금도 이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남서울대학교는 전체 재학생 수 대비 86%,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정도의 학생들은 다 장학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금액은 어느 정도 주냐?
여기 보면 약 390만 원 정도 학생들이 재학생 1인당 평균적으로 다 장학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생활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 찾아보면서 하시면요,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시거나 아예 등록금을 안 내면서 다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학 혜택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 학교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서울 사는 친구들 통학, 그래도 좀 이따 통학에 대해 설명도 드릴 텐데 기숙사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뭐 좀 본인 독립도 좀 꿈꾸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 생활관이 우리 2인 1실로 호텔형으로 된 기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4인 1실, 그리고 여기 3생활관이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 개관한 저희 그 타운하우스 형태의 기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뽑느냐 보시면 입학 성적 50%, 그리고 여러분들 통학거리 50% 이렇게 저희가 해서 학생들을 기숙사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우리 남서울대학교 체육관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제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수영장, 뭐 피트니스 센터, 스쿼시장, 사우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스포츠 관련된 학과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남서울대 학생이면 누구나 활용 가능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학은 어떻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신도림역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여기 평택역 바로 다음 역이 남서울대역입니다.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서울역 기준으로 했을 때도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1호선으로도 충분히 통학이 가능한 굉장히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은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통학버스는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당연히 무료 셔틀버스나 다양한 수도권과의 그 통학버스 다양한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서울 사시는 분들 요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터미널이나 동서울터미널에서 여러분들 거기 출발하시면 우리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버스 노선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운행을 하시면 1시간 10분 정도면 우리 학교 캠퍼스 안에까지 들어오시는데 충분히 통학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울대학교는요, 수시에서 85%,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을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남서울대 수시 모집 특징에 대해서 크게 6가지 포인트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단 간호학과랑 물리치료학과는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 국영수 그리고 탐구 영역 중에 자랑 과목 3과목의 등급의 합이 12등급 이내로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요 점을 지원하시는 학생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과, 이과 교차 지원하실 때 과목에 제약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전형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네 번째로는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지만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이 여러분들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형태의 면접 그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이 없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올해부터 저희가 또 파격적으로 바뀐 것이 성적 반영할 때 등급만 반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수 단위가 폐지됐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자랑 과목의 등급만 뽑아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지금 고3 수험생들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우리 수험생들 올해부터 3학년 1학기 때 성취도로 표시되는 성취도 ABC로 표시된 진로 선택 과목 지금 다 배우고 계실 텐데요. 그것 또한 우리가 교과목 과목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형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거로 좀 위주로 보셔야 되냐면 다른 학교랑 면접 지원하셨을 때 실기고사나 면접고사가 혹시 겹치지는 않는지 그 일정을 참고하실 때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서울대학교의 전형은 크게 4가지 전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교과 위주로 뽑는 일반 학생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우수자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리고 제가 아까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설명드렸던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 이렇게 4가지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 교과 전형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막 뭐 그래프도 있고 텍스트도 막 많아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크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 첫 번째, 남서울대학교는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여러분들 국영수사과 중에 과목별로 자랑 과목 상위 3과목씩만 총 15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한국사 다 배우셨잖아요. 한국사 또한 우리 남서울대학교는 사회교과로 저희가 인정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로 선택 과목 여러분들 성취도 ABC로 표기되는 진로 선택 과목 또한 성취도 뭐 A를 맞았다 그럼 1.5등급, B 맞았다 3.5등급 이런 식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몇 등급 대 학생들이 합격하는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배치표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학대학이랑 글로벌 상경대학은 보통 4등급에서 5등급 후반 정도의 합격선을 교과 전형에선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여기 보건의료복지대학에서 보시면 의료계열 제가 아까 5개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5개 학과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후반대의 합격선이 보이고 있고 나머지 보건계열이나 복지계열 같은 경우는 아까 공과대학이나 상경대학과 마찬가지로 4등급에서 5등급대의 합격선을 교과 전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실기 위주 전형은 사실 딴 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실기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남서울대 실기 문제 어떤 거 나오는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남서울대학교 실기 문제 여기 뭐 기출 디자인,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요것들은 저희가 다 과목별로 7월 달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그 안에서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제가 아까 실기 위주 전형으로 바뀌었다고 앞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20m 왕복 달리기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이 2개 종목으로 여러분들 실기 전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 전형 굉장히 귀찮고 어렵고 힘든 전형이라고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남서울대학교는 여기 서류평가 할 때, 1단계 서류평가 할 때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전공의 재능이나 열정, 그리고 관심도 이런 것들 위주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적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랑 면접 준비만 열심히 하신다면 우리 남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4번 문항까지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대교육 공통문항, 축소된 대교육 공통문항 1번, 2번만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진행한다고 제시를 드릴 거고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됩니다. 첫 번째 인성, 두 번째 리더십,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3개 영역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핵심 키워드로 보시면 인성에서는 헌신, 배려, 나눔 등이 있겠고 리더십에서는 여러분의 선행이나 주도, 또 솔선수범 이런 키워드로 핵심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전공 적합성이 또 재밌는 게요. 전공 재능보다도 여러분들 전공 열정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높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공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필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느냐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드는데 사실 이건 웬만해서는 요즘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공인의학 성적 기재하시면 안 되고 또 학교장 허가를 받지 않은 교회 수상 실적도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또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하셔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내가 아동복지학과를 지원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한다면 부모님의 직업이 좀 유추가 되겠죠. 그런 문장도 그래도 좀 가급적 배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했던 것들 위주로만 작성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사도도 사실 다 아는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뭐 학교가 다르니까 학과는 똑같고 학교가 다르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조금 공유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물론 많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유사도 절대 여러분들 주의하셔가지고 꼭 본인이 자기소개서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이렇게 유사도 걸릴 일도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소개서가 좋은 자기소개서냐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쓸 때 가장 안 좋은 자기소개서가 뭐냐면 뭐 여러분들 했던 활동들을 아무래도 막 여러 가지를 다 어필하고 싶으시다 보니까 나는 모두 했고 막 쭉 나열하는 식으로 좀 쓴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자기소개서는 절대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쓰면 좋냐? 이게 저희 그 영어학과 지원했던 학생의 그 자기소개서인데 이 학생은 사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본인이 그 영어나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없던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런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찾다 보니 가장 가까운데 우리 학교 내에서 교내 방과후 활동을 좀 본인이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게 영어 경시대, 교내에서 열리는 영어 경시대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는 결과까지도 나왔었고 그거를 통해서 본인이 우리 남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때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기보다는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가장 가까운 활동들을 찾아보면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본인이 했던 활동 같은 경우는 한두 가지 정도만 조금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 영역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했던 활동들 중에 내가 전공과 가장 연관이 있고 내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활동들 위주로 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우리 본인이 했던 활동과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1번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단순하게 무슨 뭐 기장, 회장, 반장 이런 걸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구성원으로서 팔로우십을 보여주는 어떤 사례도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 나눔,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잘 써주신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면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면접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기반 확인하는 면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시문 기반은 그러니까 면접 문제를 출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면접 문제가 있는데 우리 남서울대학교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면접 문제만 준비하시면 충분히 좀 면접에 대한 부담을 좀 덜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뭐 면접 볼 때 당연히 공인의학 성적 말하면 안 되고 블라인드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복도 당연히 입으시면 안 되고 이런 것도 블라인드 원칙 요즘에 뭐 어기는 친구도 많이 없어서 이거 잘 보시고 면접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면접 준비할 때 좀 이런 것들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게요. 여러분들 본인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를 좀 계속 정독하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의 가장 첫 걸음은 내가 했던 활동들을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면접 문제 다 공개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스피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꼭 글로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 써보신 다음에 그걸 기계적으로 달달달 외우시는 게 아니라 키워드별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신 다음에 친구들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저도 지금 사실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연습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내 자신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말투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려면 여러분들 그 본인 영상을 꼭 촬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면접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요것도 다 뭐 두 갈식으로 준비해라. 뭐 태도, 걸음 이런 것도 준비해라 있는데 여러분들 코 맞춤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코 맞춤이 뭐냐면 여러분 면접장에 딱 들어가셨을 때 그 면접장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면접관들의 아이 컨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처음 보는 어른들 눈 마주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셨을 때 거기 계신 면접관들의 코를 이렇게 보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 그 눈 마주치는 좀 습관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코 맞춤 이거 꼭 기억하셔서 면접 준비하실 때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교과 면접 전형과 다릅니다. 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인성, 리더십, 전공적합성 3개 영역으로 평가를 하는데 인성, 리더십 면접 문항은 저희가 4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만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공적 합성은 저희가 작년도 면접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홈페이지 공개해놨습니다. 그 안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만 하셔서 전공적 합성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형태의 면접입니다. 꼭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 요거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엔 내가 성적이 조금 내신이 부족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기엔 내가 자기소개서나 대면 면접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은 이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 활용하신다면 정말 전략적인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면접고사 30%가 여러분들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운 내신을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 준비 충분히 하신다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이 무슨 몽타주 사진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실제로 우리 학교에 지원했었던 교과 면접 전형으로 지원했었던 학생들의 면접 영상의 캡처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촬영해서 가장 잘 나온 영상을 저희가 제시해드린 기간 안에 업로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성, 리더십, 전공적합성 3개 영역으로 평가를 하고 인성 리더십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면접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면접 전형으로 어떤 내신 때 학생들이 합격을 했었냐.
이거 궁금하실 텐데 아까 우리 교과 전형 몇 등급 때 합격했는지 혹시 기억하시죠? 보통 4등급에서 5등급 대 학생들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공학이랑 글로벌 상용대 보시면 4등급에서 우리 6등급까지도 합격선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건의료복지대학에서 아까 의료계열 5개 아까 2등급 대 학생들 많이 합격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 3등급에서 4등급 대 학생들도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면접이 그래도 중요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뭐 보건이나 복지계열 쪽 보시면 5등급 후반까지도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 합격선을 보인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입결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숫자가 여기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끝에 있는 요 빨간 숫자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학과들은 4대1 미만의 지원율을 보여줬던 학과들입니다. 다음 장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4대1 보건계열, 의료계열 학과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4대1 미만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원한 학생들은 1단계 서류평가에서 바로 2단계 면접평가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올해 경쟁률도 똑같이 이럴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 단순하게 귀찮고 어려운 전형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단 지금 이런 시기엔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입시 기간 한두 달, 뭐 2달, 길어야 3달 정도인데 그 기간 조금 자기소개서랑 면접 열심히 준비하시면 훨씬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잘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 입시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남서울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에서 최저học 기준이 없습니다. 단 간호학과랑 물리치료학과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또 교과 면접 전형은 비대면 녹화로 진행되고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성적 반영할 때 이수 단위가 폐지되고 자랑 과목의 등급만 뽑아서 반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여러분 진로 선택 과목도 여러분들 성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충청권에 있는 대학 중에 아까 제가 통학거리 설명드렸다시피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서도 통학이 전혀 어려운 학교가 아니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업에 굉장히 강한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장학 혜택을 주고 있는 학교가 우리 남서울대학교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후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 카카오톡 아니면 다양한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저희가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영이었습니다.